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갈등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자 지구의 전면전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닥고 있는데 김무식 교수 보시기에는 오늘 저녁 7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낮 1시까지 철수해라. 그러면 이제 이 철수 시한을 계속해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건 이제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난 직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예비군까지 동원을 다 했고 지상군과 탱크 같은 걸 다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전면전으로 가자 지구의 침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며칠이 끌고 있거든요. 끌고 있으면서도 우선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은 다른 데로 대피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피 시간을 우리 한국 시간으로 7시까지로 연장해 주고 있고 그래서 민간인이 다 대피한다면 지상군을 투입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전격적인 진격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100만 명을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민간인과 실제로 하마스 무장대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민간인과 그 무장대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 하마스가 곳곳에 이 터널, 우리로 치면 땅굴이죠. 땅굴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땅굴 안에 어떤 폭발물이 또 땅굴 안에 어떤 게릴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전면전을 각오하고 탱크를 동원해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진격은 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할 경우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신속하게 언제 승리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의 추이들을 지켜볼 것으로 봅니다. 자, 이종배 대변인. 지금 가장 걱정은 이것이 뒤에 이제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또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나요?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면서 미 국방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그다음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배치를 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 그리고 미국은 처음부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때 강하게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끈끈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이 전쟁을 끝까지 같이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우 특보님.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 뒤에 있으면 당연히 하마스나 다른 또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또 하마스 편을 좀 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란은 물론 배후에 이번 하마스의 무장정파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배후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들어오면 본인들도 개입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지금 풍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란의 외무장관이 유엔의 중동 특사를 통해서 이란에게 경고도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대지진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좀 했고요. 실제로 이란에서 시리아나 레바논의 무장단체들에 대한 참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면 이 지역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위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지지를 선언하고는 있지만 또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사우디의 외교장관을 만나가지고 이 지역 분쟁을 좀 이렇게 종료하고 민간인의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이런 조치들도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 분쟁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 같습니다. 자, 용희찬 부위원님,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민간인 피해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만 명에 대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지금 길을 막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집트 말은 또 달라요. 본인들은 길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인도적 물품 지원을 위해서 길을 열어놨는데 이스라엘이 폭격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탓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이미 본인들은 난민이 9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슬람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또 본인들이 아랍 구성원 국민들이 20%가 넘어요. 이스라엘도. 근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치르면은 향후 언젠가는 아랍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총리가.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난민들이 이집트 쪽이나 어디로 나가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재 총리 입장에서 보면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뭐냐면 고토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이것을 또 회복한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입장하고 현 정부 입장이 또 맞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뭐가 되겠느냐라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전쟁이 확대되는 건 원치 않거든요. 전쟁이 확대되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주로 하는 이런 중동의 어떤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 이제 차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인 학살이 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런 외교적인 또는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민간인 학살 단계까지는 가기 전에 이란 등의 중재로 이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김무식 교수님 보면 지금 제가 라파 통행로라고 이집트로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난민들이 이집트로 갈 수 있는데 저 문을 지금 막아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에는 이 철조망으로 지금 막혀 있는 것이 고압선이 흐르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중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는 또 항공모함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인도적인 문제 차원에서 보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하마스의 무자비한 민간인 사상 공격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만 이에 대한 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또 이 가자 지구에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주인데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모두 사방을 다 막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대피령을 내려봐야 떠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야는 정해져 있고 7시까지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갈 데가 없이 막혀 있다면 사실은 고양이 앞에 쥐꼬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대고 만약에 이 진격을 시작해서 전면전을 개시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과 이 무장대원들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명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엔이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지금의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정도의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라고 한다면 침략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인명살상에 단호히 반대하고 특히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것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칙들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엔 자체가 지금 또 양극화돼가지고 서로 간 입씨름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 통행로가 없는 상황에서 마감 시한까지 경고하고 진격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스라엘도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 전투를 보면서 가장 걱정인 건 우리도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주적을 위에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아이언돔이 뚫렸다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북한의 위협도 실제로 올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쉽게 이스라엘이 진격하지 못하는 건 그 팔레스타인 저 가자지구 안에 땅굴들이 촘촘하게 퍼져 있어서 실제로 그 하마스에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서 사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거나 또 강 건너 불구경 이야기는 아닌 게 우리 한반도에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땅굴이 그대로 지금 저기 재현돼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그 땅굴 기술이 분명히 북한이 하마스에게 전수했을 거라는 지금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인 살상자들을 가져왔던 초기에 하마스의 전격적인 공격할 때 드론으로 저 국경 통제선에 있는 감시탑들을 다 무력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자살 드론이라든지 또 드론에다가 폭탄을 실어서 이게 관제탑 같은 데다가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들이 정말 하마스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미리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작년만 해더라도 이 북한군 드론이 수도권까지 들어온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마스의 공격이라는 것은 정말 국경만 갖고 있다가 그냥 한쪽에서 도발의 의지만 있으면 넘어와가지고 전격적으로 이 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2018년에 9.19 군사분야 합의를 체결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보면 일정 정도의 군사분계선의 위아래로 우리 한국인은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 대한 정찰 비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동향이 어떤 것인지, 북한이 어떤 식의 어떤 긴급적인 남쪽에 대한 남침의 의지가 있는 것이거나 징후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찰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시사점은 이스라엘의 그 내부의 정적인 불안.
그러니까 내부에 네타냐후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마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스라엘 내부가 극심하게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도 송을 놓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내 정정이 불안하면 사실 정보기관은 일을 잘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경계심을 갖고 우리 국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쯤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투 소식 정리하고 다음 정치권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